아프리카 TV 그리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지금 온 곳은 5월 18일 다 아시겠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분들의 저희 묘역에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모하는 곳에 와 있는데요. 지금 제 뒤에는 이제 민주의 문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 이야기를 같이 좀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이거 시작에 앞서가지고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되게 공부 아닌 공부를 하고 온 거 부분인데 최대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오늘 컨텐츠가 어떤 얘기인지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한테 뒤에 보이시는 곳이 민주의 문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5.18 민주화 운동이 시작됐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먼저 드리면 사실 시점이라고 따지면 아마 저기가 맞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군사정권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일 때부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1980년 5월 초에 전남대랑 조선대 주도로 하에 나중에 시민까지 함께해서 이제 대규모 가두 시위를 열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군부정권의 타도겠죠. 5월 14일 날 신군부 공수부대가 이제 시위를 진압하겠다라는 게 현실화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5월 17일 오후 7시에는 투입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요. 공수부대를 투입하겠다요. 그러니까 진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밤 11시 40분에 비상계엄령을 이제 18일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곧바로 전국의 대학생부터 정치권 인사들까지 해서 전부 다 연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도요. 광주 505 보안대까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발발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제 5월 18일이 바로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5월 18일 날 이제 혹시 시위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든 대학들부터 해서 학교를 전부 다 휴교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광주 쪽은 전남대학교 정문에 모두 다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군부 정권은 신군부는 해산을 종용하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첫 충돌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공수부대 투입이 되면서 학생들이 사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사망했다라는 것 문제 때문에 그때부터 광주 시민분들도 함께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시위가 커지기 시작을 했고요. 21일 날짜에 공수부대는 퇴각을 하겠다라고 신군부가 약속을 했었는데 그거를 어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광주 시민들은 그거에 분노해서 저지선을 돌파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때부터 실탄 사격이 발생되고 약 1시간 동안 이제 총격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이후 공수부대는 완전 철수한 게 아니라 시내에서 철수하게 됐고요. 광주 쪽에 있는 모든 통신부터 교통까지 전부 다 끊고 봉쇄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는 오보를 내기 시작했고요. 그게 21일 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7일 공수군과 계엄군은 탱크를 몰고 와서 시민군이 주둔해 있는 전남 도청 근처를 포위하게 되고요. 항복을 권유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항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속된 얘기로 학살을 한 거죠. 그래서 전남도청을 점령하고 이렇게 5.18 민주화 운동은 종결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5.18 민주화 운동은 성공했다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이후에 다른 운동, 예를 들면 1987년 6월 항쟁 같은데 이어졌다라는 부분으로요. 민주화의 토석이 됐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지 당시에는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래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기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를 들면 북한군 개입설도 있었고 이런저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올해부터도 시작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과거에 얘기했던 게 사실적이지 않은 자료에 대한 부분도 공개가 됐고 그리고 CIA 기밀 문서가 이번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시면 CIA 기밀 문서에 대한 부분은 나오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핀트를 맞추고 싶은 포인트 부분은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980년 5월 20일 이름이 창현이라고 부르는 7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입학한 지 2달 된 5월이었으니까요. 광주역으로 가는 모습에 마지막으로 목격이 되고 그 이후에 실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고요. 이런 분들이 총 242명 정도라고 지금 현재 이제 유족분들은 얘기하고 계시고 총 국가는 82명만 신원 확인이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약 160명 정도는 신원 확인이 안 되고요. 아직도 어디에 묻혀 계신지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는 그 160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초점은 사라진 일반인 분들이십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이야기는 조금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초입구고요. 여러분과 이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총 세 곳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곳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할 곳이 바로 이곳인데,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5.18 여기 민주항쟁 여기 묘지는 다시 조성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원래 있던 게 아니고요. 다시 만들어진 곳이에요. 묘역이 완성된 거고 이제 이장을 한 거죠. 원래 묘가 여기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뭐 이게 제보나 들리는 말에 따르면 트럭 같은 데다가 그냥 사망한 사람을 싣고 와서 그냥 거의 안매장처럼 한 곳에다가 그냥 묻었던 겁니다. 그걸 나중에 다 찾아서 그리고 확인이 되고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장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입니다. 이장한 묘역이 이쪽이고요. 네, 추모하는 공간 그 길로 지금 오고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추모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하고는 저쪽에 먼저 가기 전에 추모관 먼저 잠깐만 들렸다가 가도록 할게요. 추모관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이거 오늘 5.18 이거 아프리카 TV에서 오늘 공식 방송을 하는 거 혹시 촬영이 안 해? 촬영 안 해서 가능해요. 아, 가능해요? 대신 이제 뭐 관람객들한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하니까 네, 기억하자는 얘기부터 생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에는 뭐 민중의 역사에 대해서 왔던 얘기고요. 네. 이제 유품 같은 것들도 하나씩 있네요. 일단 첫 번째가 멈춰진 시계입니다. 네, 80년 5월 22일로 멈춰진 시계. 아까 말씀드린 전남도청 계엄군에게 집단 발포됐던 그때의 시계라고 합니다. 정치 군인들의 군악발에 짓밟힌 민주화의 발.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이제 시신을 감쌌던 비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직도 좀 얼룩이 묻어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일반 얼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여기 적혀 있는데 이제 피에 물든 태극기라고 적혀 있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 내용입니다. 1980년 5월 30일 망월동 구무역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가야 될 곳이 구묘역입니다. 사실 여기는 새로 조성된 곳이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총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네, 전 광주광역시 지도라고 적혀 있고요. 네, 당시에 있던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떠오르실 텐데 전남대학교에서 모이고 시작됐고요. 여러분하고 오늘 저하고 마지막으로 가야 될 곳이 저 광주교도소입니다. 지금은 구교도소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네, 이전을 했고요, 이미.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전남도청, 네, 그 마지막 공간이었죠, 이곳이. 네. 네, 무명열사의부에 적혀 있는 내용들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글들이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꼭 전달을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찌되었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건 네, 무고한 민간인분들이 돌아가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아직 160명을 못 찾았어요. 네, 오늘 여러분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네,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만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이 작품명이라고 적혀있는 거는 한 줄기 눈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제2전시실로 올라가는 공간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들도 하나씩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아셔야 될 거는 망월동이 먼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따 망월동도 갈 건데 좀 기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는 여기 추모관 때문에 온 거고요. 4월에서 5월로라는 제목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네요. 네. 지금 현재 이제 2층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 당시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도 같이 이렇게 있네요. 네. 월상회라는 잡화점의 모양이 있는데 네, 민주화의 봄이라는 글 함께 적혀 있네요. 지금 들으셨겠지만 네, 전국대학의 네, 휴교령에 대한 얘기도 한번 있고요. (5월 27일) 네, 싸움이 있던 곳이었네요. 적혀있는 기록에 보게 되면 네, 3시에 계엄군 시내 진입을 했고 4시에 도청 포위를 했고 4시 10분에 도청 진입을 하고 시민군 사격을 했다고 적혀 있고요. 5시 10분에 시내 전역을 장악했고 네, 진압작전이 저때 끝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6시입니다. 시민들에게 거리로 나오지 말라고 설득방송을 하고 7시에 병력에 도청 인계를 하고 그 다음에 8시 50분에서야 시내 전화 통계를 드디어 이제
다시 재개를 시킨 것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에 서면 TV가 나오는 거네요.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에 서니까 영상이 나오고 있네요. 저도 영상은 처음 봅니다. 네. 근데 저도 영상은 처음 본 거라서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조작과 왜곡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네, 뭐 다들 아는 사실이실 겁니다. 이 내용도요. 네. 되게 마음이 아픈 말인 것 같아요. 그대 이름을 누가 기억하는가라는 말인데 이따가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되게 마음 아팠던 글 하나. 네, 신군부는 작전공훈하고요. 5공화국 출범에 이바지한 공로로 훈장을 수여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네요. 그리고 이제 바로잡은 역사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네. 5.18 민주화운동 진실은 역사에 맡겨야 된다면서
네, 한 번 더 자료를 수집하고 94년 5월 서울지검 고소를 하게 되고요. 네, 당시에 뭐 쿠데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나머지 데는 공소권 없고 네, 불기소 내리고 수사 종결을 했었다고 적혀있네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불복해서 한 번 더 헌법소원도 내고 네, 명동성당에서도 장기농성도 있었고 그렇게 95년 12월에 5.18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그래서야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왔던 내용이었네요.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있네요. 19일 길거리 방송의 내용이라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시민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160명.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가장 마음 아픈 글이 이 글입니다. 네, 고등학생들은 먼저 투항해라. 네. 되게 뭔가 좀 밝은 곳으로 바뀌네요. 방금까지 좀 어두웠던 곳이었는데 이제 조금 밝은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전남대학교 여성 중고등학생에 대한 부분이네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측면이 전남대학교 출신 분들 그리고 이쪽 벽면이 여성분들 여기가 이제 중고등학생 분들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따가. 네. 여기가 이제 여성분들. 여기가 학생분들입니다. 네, 이렇게 2층까지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었고요. 네, 추모관이었습니다. 추모관에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른 부분은 아니에요. 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군인은 국가에 있는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맞는데 이제 무고한 시민분들이 돌아가신 거는 뭐 어쨌든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에서 맞추는 건 어쨌든 그렇게 사망하신 분 중에 160명을 아직도 우리는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네, 160명이 없는 거고 그 160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하고 맞추기 위해서 하나씩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곳에 계신 분들은 확인이 됐고 유해가 확인이 돼서 DNA 조회도 다 끝났고 그렇게 해서 안장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뉴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출연문이네요. 저는 똑같이 정숙하겠습니다. 네, 돌아가신 분들 잠들어 계신 곳이니까. 유형봉안소라고 있네요. 네, 여기가 유형봉안소라고 적혀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최대한 정숙하라고 적혀 있는 곳이어서 저도 조용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배하는 곳이네요.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는 건 좀 아닐 것 같아서요. 잠깐만 카메라 좀 밖에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저만 좀 들어갔다 올게요, 여러분. 네, 네. 여기 묘역에 계신 분들의 사진과, 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묘역 번호가 어디인지, 네, 이런 것들 다 적혀 있는 곳입니다. 좀 마음이 아팠던 거는, 사진이 없는 곳도 있어요. 네, 이제 무궁화 바탕으로 해서 영정사진을 대체해 놓기는 했는데, 네, 보는데 되게 마음이 좀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긴 게 사실 사진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지만 못 들어간 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저 안에 카메라를 갖고 들어간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조각상들이 있네요. 여기가 추모탑입니다. 여기는 카메라를 두고요. 저도 잠깐 똑같이 묵념만 하고 가도록 할 테니까 잠깐 카메라 좀 내려놓을게요, 여러분. 네, 일단은 묘역까지는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묘역에 올라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 유가족분들도 모이셔가지고 이제 조용히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묘역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가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지금 현재 여기는 오늘 행사 좀 철거여서 약간 소리가 좀 들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멀리서나마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계세요. 네, 아마 유족분들 오셔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함부로 올라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왼쪽으로 가면 역사의문이라고 해가지고 또 하나가 있고요. 여기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또 마음 아픈 게 하나 또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5.18 국립묘지에 이장하는 데에서 여기보다 더 많이 더 많이 유해들이 발견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옆쪽으로 왼쪽으로 나 있는 길인데, 네, 왼쪽 길로 더 나가다 보면요. 지금 왼쪽으로 길이 따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여기서 봤던 내용은 어찌되었든 간에 민간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걸 다 찾지를 못했어요. 그분들을 저희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도 정확하게 전부 다 네,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포인트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하고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시민분으로서 네, 돌아가신 분들 중에 현재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건 82명, 그리고 현재 유족들이 주장하는 건 총 242명, 약 160명 정도의 차이가 아직까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고요. 160명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왼쪽으로 나와 있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게 조용하네요.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은. 아까 저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네, 이쪽에는 좀 사람이 많이 없네요. 네. 되게 조용하고 여기 계단 같은 게 있어서 올라가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곳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아까 보셨던 곳에 왼쪽으로 길 있는 곳에 또 하나의 분향소 같은 게 있습니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서 조용히 올라가고요. 많은 말을 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그렇게 가꾸어져 있다라는 것보다도 네, 사람들의 손길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여기가 제 2묘역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여기는 향로가 닫혀 있네요. 여기도 계신데 지금 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제 입장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아까 보셨던 제1묘역에서 너무 없다 보니까 네, 이곳에다가도 한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없네요. 네, 인사만 하고 그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좀 그렇네요. 네, 여기도 향로가 좀 올라와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네. 대부분 네, 이제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 네, 묘입니다. 네. (2000년에) 돌아가신 분의 묘역도 여기 있네요. 그리고 오늘 아마도 네, 오늘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네, 오늘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선 따로 기념행사가 없었던 것 같네요. 네, 따로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좀 더 마음이 좀 그러네요. 네. 자, 이제 여러분과는 제가 다른 곳을 갑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묘지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장된 곳이에요. 실제로는 이곳에 이제 오신 분이 아니고요, 망월동입니다. 네, 망월동에 있는 묘지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는 일반 공원이에요. 원래 일반 공동묘지라고 보시면 좋은데 당시에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청소차에다가 시신을 싣고 그냥 와서 이곳에 그냥 다 묻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묻은 건데요. 처음에 이제 94년에 묘지 작업을 이쪽으로 이장하는 부분을 시작을 했고요. 97년이 돼서야 17년 만에 비로소 이쪽으로 다 이장이 된 겁니다. 저희는 원래 그곳으로 가려고 해요. 네. 그리고 오늘 좀 여기가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시신을 찾았어요. 근데 신원불상, 그러니까 신원미상이죠. 신원불상의 시신도 그곳에 같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산묘역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네. 이제 당시에 1980년 당시에 돌아가셨던 분을 실제로 묻었던 장소입니다. 여기는 이제 추모하는 공원의 느낌이 강하고요. 물론 거기도 추모공원은 맞지만 여기보다는 좀 더 아마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길이 나 있습니다. 길이 나 있어서 한쪽으로 이어져서요. 그쪽 길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거고요. 가는 길에 중간중간에 아까 우리가 보여줬던 결의문 같은 내용들, 글들이 하나씩 적혀 있어요. 또 비석에. 네. 저도 사실 망월동 묘역은 사진으로만 봤는데 되게 마음이 좀 그랬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신원불상의 묘역은 저희가 인사를 드려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직접적으로 인사를 드려도. 왜냐면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면 가족일 수도 있겠죠. 우연히. 혹시 모르는 거니까.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가 구묘지입니다. 아, 그 딸이구나. 인사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10일 만에 들어가요. 어머님도 사실은 그대로 사실 또 이 동생이 있어요. 손병석이라고. 동생은 자기 누나가 어디서 이렇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다른 곳에서 계엄군한테 끌려나가지고 한무대에 가서 직대로 끌어요. 정신 질환이 있고. 뭐 그렇게까지 이해가 안 되고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명가 지금 확인은 됐지만 이제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는 DNA를 확인하더라도 안 되는 여기가 전체적인 조문하는 곳인 것 같아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계시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사 좀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에게 이곳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5월 27일 날 도청 사수를 하셨던 윤상원 열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윤상원 열사님이 하셨던 마지막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더 마음이 이상한 것 같아요. 승리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좀 국론도 좀 분열돼 있고 사람들끼리도 아직도 싸우고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좀 그렇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고, 여기에 조금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어제 사실 대학 갈 때도 공부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함께 다시 와서 저도 처음 왔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잘못한 거겠죠. 근데 와서 보고 이러니까 조금 기분이 되게 안 좋네요.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게 뭐냐면 저기에요. 저기에 있는 게 저쪽이었습니다.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민박을 한번 했다고 해요. 어떤 민가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팻말인데 그 팻말을 가지고 와서 저기다가 묻어놓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 있겠죠. 어떤 마음에서 하는 건지는. 그래서 밟으라고 둔 거니까 저도 한번 밟고 나왔습니다. 여러분하고 총 2곳을 봤어요. 이제 2곳을 본 거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지막입니다. 제가 실제 그쪽 관리하는 단체와 접촉을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촬영을 할 수 있는지를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촬영 허가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촬영 허가가 나지는 않았고, 왜냐면 지금 현재 거기는 유해 발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160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160명에 대한 유해가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 그쪽에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게 어떻게 확인이 됐냐면, 당시에 공수대 출신이었던 중령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령이요. 그분이 뭐 이제 양심 고백이라는 걸 하셔가지고 자기가 실제로 민간인을 사살하고 암매장하는 걸 봤다라고 얘기를 증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위치가 어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들을 암매장한 곳이 어디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 장소에서 현재 유해 발굴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저도 이제 그곳에 직접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160명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작년, 그러니까 좀 지났지만 2017년 11월 달로 다시 한번 시작한다라고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해 발굴 사업이 시작되고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유해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
내부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쪽에 촬영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봐야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으로 갈 세 번째 지역은 옛 광주 교도소입니다. 네, 광주 옛 교도소고요. 그 광주의 옛 교도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광주 옛날 교도소에 있는 그쪽 터가 이제 그때 당시 시신을 안매장했던 곳이다라고 그분이 네, 직접 양심 고백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계엄군 신군부에 있었던 거죠. 네, 신군부에 계셨던 분이 이제 얘기를 한 거라서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그 부분을 찾으려고 해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갈 수 없는 곳이네요. 저 뒤에 교정이라고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광주 교도소입니다. 원래 이 근처가 예전에는 그냥 논처럼 있었는데 지금 다 근처에 뭐가 다 개발이 됐네요.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네요. 근데 네, 이전에 거 지금 이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해 발굴 사업이 시작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건 또 좀 이따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요? 응. 영어요. 영어요. 영어? 네네. 쭉 들어서지. 와우. 좋아. 네. 맞아 떨어졌어. 네네. 좀 감사합니다. 들어가요. 마음대로 하고 와. 아, 네, 감사합니다. 쉬고 싶으면 또 702에서 또 한참 더. 네,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이리도 보고 또 그래. 아 높아요 말. 네네네. 올라가. 네, 감사합니다. 혼자 있으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네, 울란을 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에 클로징을 여기서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제일 높네요. 그래도 여기가 다행이에요, 여러분. 네, 지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요. 지금 저기가 아까 보셨던 정문,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죠. 저기가 정문입니다. 네, 이쪽이 정문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저기가 이제 내부 교도소 모습이에요. 지금 어디를 유해 발굴을 하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 저쪽 고속도로 쪽에 펜스 보이시죠? 저쪽에 펜스, 저 펜스 앞쪽이에요. 저 펜스 앞에서 지금 현재 발굴 작업 중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저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금 현재 발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 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1980년 5월 당시에 제3공수 특수전여단 11대대 신순용 전 소령님이십니다. 네, 전 소령님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양심선언 같은 고백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에 좀 많이 계신데, 첫 번째, 신소영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광주교도소 사람을 끌고 와서 시체를 수거해서 구덩이를 파고 군대에 묻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몇 구씩, 두세 구, 많게는 서너 구씩 구덩이 파기 좋은 곳에 담벼락에서 약간 떨어지거나 언덕길 높은 곳에 묻은 걸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라고 이분이 말씀하셨고요. 민경덕님입니다. 5.18 당시 광주교도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교도소의 의무과 직원이신데, 광주교도소에 군인들이 갑자기 배치되고 우리는 퇴근을 그때 당시에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에 트럭으로 사람을 싣고 왔는데 사람을 퍼놨다고 할까 뭐랄까 쌀, 가마, 자루처럼 던져놓으니까 누가 죽었는지 누가 살았는지 전혀 구별도 못했다. 이렇게 끌려온 곳이 광주교도소였고, 당시 5.18 당시에 광주교도소는 계엄군의 작전본부였던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순용 씨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본인이 목격했던 건 20여 구 정도가 여기에 안매장되는 걸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이 그림 때문에 발굴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됐던 겁니다.
바로 뭐 이쯤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기가 바로 추정하기에 대원군의 작전 본부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구 교도소, 광주교도소의 전경 모습입니다. 이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저 뒤편에 보이시는 펜스가 고속도로입니다. 저 고속도로 앞에 펜스에서 아마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발굴이 안 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찾고 있다라는 거 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억 속에 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총 3가지 군데, 3곳을 함께 왔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곳에서 클로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슴 속에, 기억 속에 좀 얘기가 잘 남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네, 앞으로 더 이런 이야기들, 뭐 그동안도 많이 해왔지만 더 많이 관심 가지고 얘기 다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TV의 김원, 유튜버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